나이 들어 찾아오는 건강 불안,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 속삭임 하나. 두려운 마음에게 건네는 따뜻한 첫 인사. 안녕하세요. 황혼의 속삭임입니다. 혹시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고, 그럴 때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걱정 저도 압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이 통증이 혹시 이 증상이 뭔가 심각한 거 아닐까? 그러다가 새벽까지 뒤척이고 아침이 되면 피곤한 몸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건강 불안,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운동해라, 뭐 먹어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보다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불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에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불안이 너무 커지면 매일매일이 두렵고 힘들어지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불안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지혜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자리 잡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속삭임 둘. 건강 불안이 생기는 이유. 변화와 상실의 두려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밤새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가요. 예전에는 이름이 척척 생각났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물건을 드는 것도 다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이제 늙었구나. 몸이 안 좋아지는 건가? 이러다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생각들이 쌓이면 불안이 됩니다. 건강 불안은 단순히 아프니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평생을 이 몸과 함께 살아왔어요. 이 손, 이 다리, 이 머리 다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죠. 가자 하면 갔고 하자 하면 했어요. 몸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도구였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돼요. 가자 해도 다리가 안 따라주고 하자 해도 기운이 안 나고
몸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마치 평생 함께한 친구가 갑자기 낯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니. 이게 계속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아예 못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상실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독립을 잃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요양원에 가게 될까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에요. 남한테 패 끼치는 게 더 무서워요. 애들한테 짐이 되고 내가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통증이 아니에요.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작은 증상 하나에도 예민해져요.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뇌졸중? 하고, 가슴이 조금 답답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하고, 깜빡하는 게 잦아지면 치매 증상은 아닐까 생각하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더 불안해져요. 증상 하나 검색하면 온갖 무서운 병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밤새 불안에 떨고 병원 가기도 무섭고, 이게 바로 건강 불안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 볼까요? 이 불안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불안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관심한 것보다는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나아요. 문제는 불안 자체가 아니라 불안이 너무 커졌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볼까요? 속삭임 3.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작은 실천. 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아, 불안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럼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거창한 해결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명상을 시작하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작고 따뜻한 3가지 실천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실천. 증상 일기 쓰기. 불안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증상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일기?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증상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아픈 것 같은데 언제부터 아팠더라? 어떻게 아픈 거지? 점점 심해지는 걸까? 이런 게 다 불분명하면 불안은 더 커져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작은 노트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날짜, 증상, 정도, 상황. 예를 들면 11월 28일 무릎 통증, 중간 정도, 아침에 계단 오를 때. 11월 29일 무릎 통증 없음, 날씨가 따뜻했음. 11월 30일 무릎 통증 약간, 저녁에 산책 후. 이렇게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이 통증은 날씨가 추울 때 더 심하네. 생각보다 안 아픈 날도 많네. 일주일 전이랑 비교해보니 별로 안 나빠졌네. 증상을 기록하면 불안이 객관적인 정보로 바뀝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관찰 가능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은 병원 갈 때도 정말 유용해요. 의사 선생님께 그냥 여기저기 아파요 라고 하는 것보다 지난 2주간 무릎 통증이 추운 날 아침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3개월 동안 일기를 썼어요. 처음엔 매일 아픈 것 같았는데 막상 기록을 보니 아픈 날보다 괜찮은 날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기록은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냉정함이 때로는 불안을 진정시켜줘요. 실천 2. 신뢰할 수 있는 의사 찾기. 전문가와 동행하세요. 두 번째 실천은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아프면 병원 가는 거지.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조금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플 때만 가는 병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를 봐주는 주치의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건강 불안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내 몸 상태를 아무도 모른다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혼자 걱정하고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를 정기적으로 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달라져요. 6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지난번보다 어떠세요? 이 부분은 괜찮으시고 이건 조금 주의해야 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질문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이런 증상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병원 올 정도인가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이런 걸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세요. 바쁘신 건 알지만 여러분의 질문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을 찾는 게 중요해요. 만약 동네 보건소나 복지관에서 건강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네 내과에 10년째 다녀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이번에도 같은 증상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참 든든해요. 인터넷에서 100번 찾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전문가와의 신뢰 관계는 불안의 가장 큰 해독제입니다. 실천 3.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통제감을 되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건강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병은 언제 올지 모르고 내 몸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무력감이 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있어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기. 오늘 계단 대신 천천히 걷기. 오늘 잠들기 전 스트레칭 한번 하기. 오늘 짠 음식 조금 덜 먹기. 오늘 햇볕 쬐며 10분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담스럽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죠.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물을 좀 더 마셨어. 나쁘지 않네. 오늘은 산책을 했어. 몸이 조금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작은 성취들이 우리들에게 통제감을 돌려줘요. 나는 내 건강을 위해 뭔가 하고 있어. 완전히 무력한 건 아니야. 그리고 이 통제감이 불안을 줄여줘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했다. 이 생각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더라고요. 병이 낫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어요.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 없어요. 병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실천 어렵지 않죠? 증상 일기로 불안을 객관화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 동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이 모든 게 한 번에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과 함께 살아가되 그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작은 도구들을 갖는 거예요. 속삭임 넷. 건강을 넘어선 삶의 의미와 마무리.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알겠어. 기록도 하고 의사도 찾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면 불안이 줄어드는 거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건강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열심히 일하고 몸을 챙기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건강이 전부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건강해야 행복하지.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맞는 말입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오래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건강해서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손주들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을 위해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건강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누리게 된다면 손주 보러 가기엔 몸이 걱정돼서 안 가고, 친구 만나기엔 피곤할까봐 안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지만 건강에 안 좋을까봐 안 먹고, 이러면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삶을 놓치는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몇 년간 건강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뭘 먹든 건강에 좋은지부터 따지고, 어딜 가든 몸이 괜찮을지부터 걱정하고,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건강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건강한 거라는 걸요. 맞아요. 우리는 건강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불안전해도 괜찮아요. 조금은 아파도 괜찮아요. 물론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몸을 함부로 대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완벽한 건강을 위해 삶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손주가 할머니 외식 가요 하면 가세요. 몸이 좀 피곤해도 그 시간이 주는 행복이 더 크니까요. 친구가 여행 같이 갈까 하면 가세요. 걱정되긴 하겠지만 그 추억이 당신을 더 살아있게 만들 거니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끔은 드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은 괜찮아요. 그 맛이 주는 기쁨도 치유니까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건강도 챙기되 삶도 챙기는 것, 몸도 돌보되 마음도 돌보는 것, 오래 살되 잘 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병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햇살, 지금 이 순간의 웃음,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보장된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 불안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야.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는 숨 쉬고 있고 살아있어. 그걸로 충분해.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건강 불안은 변화와 상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불안을 다스리려면 증상을 기록하고 믿을 수 있는 의사와 동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집중하면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을 위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건강한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어떻든 오늘도 나는 여기 있구나 하고 조용히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워요.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답답할 때 어떻게 적응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디지털 세상이 낯설고 변화가 버거울 때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황혼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